많은 연봉 그리고 먹을 거 다 먹고 받을 거 다 받아도 죄를 묻지 않는 그 꿀 직업을 과감히 박차고 현역 원래 일을 하셨던 프로파일러로 돌아오신 표창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죄악을 얘기를 들어갈 텐데 그 진실은 무엇이고 진실의 이면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 제목 자체를 정의의 적들이라고 한 것 자체가 우리가 매 사건 겪으면 예를 들어 최근에 뭐 안인득 사건이다 또는 뭐 조주빈, 엠번방 이런 사건들 접하면 그들이 바로 우리의 적이잖아요. 네. 정의를 파괴한 적이기도 하고 괴물이고 가장 무거운 형벌로 다스렸으면 좋겠고 왜 이렇게 형벌이 약해라는 생각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오잖아요. 그리고 과연 그럼 그들은 누구인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과연 그들은 자기 혼자 스스로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 선택한 길이 이 길인가? 그런데 조금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는 우리가 조금 외면하고 있는 다른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죠. 왜 이들이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에 좀 뒤틀린 왜곡된 그리고 차별이 구조화되고 공고화되어 있고 그 과정 중에 이 사회 모순을 가장 잘 못 견디는 약한 고리, 가장 약한 인간들이 결국은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라고 이제 저는 봤고요. 그래서 이 정의의 적들이라는 말 속에는 매 사건 하나하나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다 보면 그 범죄를 저지른 행위자인 범죄자만이 아니라 그 범죄자가 나타나게 된 배경에 도사리고 있는 깊은 좀 더 구조적인 정의의 적들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고 고쳐나가자.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콕콕 찔리는 게 우리가 그 범죄에 실질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범죄를 일으키게 만드는 요인을 제공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걸 또 이건 그 이전에 쓰신 책이죠. 네. 공범들의 네. 도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순과 부당함과 범죄와 무질서와 혼란과 차별 이런 것들을 한 덩어리의 범죄라고 본다면 여기 주범은 누구일까? 그리고 그 주범만으로 이게 가능할까? 종범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쭉 있는 거죠. 언론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학계는 학계대로, 종교는 종교대로 그들 스스로가 행하는 불법 행위나 혹은 부당한 행위의 크기는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조금 눈 감는 행위에 그칠 수도 있죠. 또는 그냥 우리 뭐 지지자들 혹은 신도들 또는 우리 쪽 사람들에게 인기나 지지를 잃지 않기 위해서 조금의 거짓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에 그치겠지만 그로 인해서 파급되는 나비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억울함이나 희생이나 우리 세월호 참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세월호 참사가 어떻게 발생을 했을까? 이준석이라는 선장 한 사람의 잘못만일까요? 그 이면에 깔려있는 수없이 많은 모순과 부정과 불합리 그런 것들을 한번 제가 쭉 좀 더 뭐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갖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부를 잘하셨잖아요. 학교 다닐 때. 대학을 좋은 경찰대학도 들어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대학이긴 합니다. 근데 거기 들어갈 실력이면 다른 데 들어가서 경찰이 아니라 검사를 할 수도 검사의 꿈을 꿀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한번 있는데 그 체력장 때 제가 사고를 치는 바람에 손가락을 다치고 회약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이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어떻게 갚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돈이 안 드는 대학 찾고 그것이 이제 경찰대학으로 이어지게 됐는데 1차 시험을 치고 나서 그 다음에 학력고사를 이제 치잖아요. 3차 시험으로 저희가 그 학력고사를 치고 성적이 나왔을 때 그때는 이제 경찰대학 합격 통보를 받은 상태고요. 또 고려대학교 법대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4년 장학생으로 오라고. 그러니까 사실 돈 전화도 하고 그래요. 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원래 전화를 안 받아봤어. 그러신가요? 예.
경찰대학에 가려고 한 목적이 돈이었는데 제가 사고를 너무 크게 쳐서 병원비 많이 들고 부모님께 죄를 졌으니까 그걸 갚아드리기 위해서 선택을 했지만 이미 그리고 나서 경찰대학이라는 곳에 푹 빠져버렸어요. 검사보다는 경찰이 더 재밌다. 지금도 그렇고 언제나 그랬어요. 저 검사는 시켜줘도 하기 싫어요. 국회의원도 제가 그만두고 나오지만 뭔가 좀 이게 높은 그 자리는 좀 어지럼증이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고 싶진 않고요. 우리가 정의를 실현할 때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일종의 관념인데 그걸 실현해내는 것 진짜 이게 정의다 하면 그걸 어떤 일이 있어도 실현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훌륭한 분이죠. 훌륭한 분인데 사실 세상이 정의롭지 않다 보니 모든 부정의한 일들을 스스로가 다 해결을 하실 수는 없잖아요, 현실상. 그리고 그런 접근이 원치 않은 그런 갈등과 또 다툼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결국 보다 더 정의로운 실천을 할 수 있는 나이임을 약화시킬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그로 인해서 내가 고소를 당하거나 주변으로부터 좀 외면당하거나 이러면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너무 안타깝지만 각자의 그 몫을 조금은 좀 이렇게 축소시켜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나 사회의 정의 구현을 일반 시민들께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게 경찰이고, 그래서 있는 게 공무원이고, 그래서 있는 게 법이고,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하실 수 있는 정의 구현의 마지노선이자 한계는 신고죠, 신고. 그런 행위를 발견했을 때 신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신고를 접수한 국가기관에서 그걸 해결을 해야죠. 바로 잡아야 되고, 규제를 해야 되고, 처벌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잘 작동하지 않다 보니까 시민들이 나서게 되는 일들이 자꾸 많아지고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폭행 당하고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구조하러 가서 그 범인을 제압하고 몇 대 때렸는데 나중에 그분이 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법원에서 한 이야기는 뭐냐면 당신은 경찰관도 아닌데 그리고 만약에 그 정당 방위라는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손상을 막기 위해서라면 그 피해를 막을 수 있을 정도까지만 물리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나쳐서 행사하는 부분은 폭행이고 상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에 대한 우리 법의 접근이 바로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나 뭐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가지고 있는 정의의 그 실천 체계는 공권력이라는 것에 중심을 두고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팅을 존중하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까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시민적인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민적 정의가 발휘가 됐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공권력이 해결하는 이 시스템이 잘 구축된 사회에서는 그런 다툼이 많이 생기질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권력 한계가 있으니까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게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직접 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정의 실현을 해라라는 거죠. 그 경우는 면책을 해주겠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 실현을 하다가 다툼이 일어나면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물건의 손상이 일어나면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모든 일반 상황에 직접 시민이 나서서 물리적으로 자력 구제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것 이것만큼은 안타깝지만 수용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라도 정의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서청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